일주와 연관하여 결혼운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주론에 의하면 월지의 경우 배우자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일 경우 일지가 십성으로 보면 정관일 경우 반듯한 바른 생활의 신랑을 만나게 되고, 남자의 경우는 정제일 경우 현모양처의 배우자를 만날 운이라고 합니다. 현모양처 혹은 반듯한 신랑이라면 무조건 부부 궁합이 잘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어떤 이에게는 그러한 성향이 매우 답답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주를 보면서 모든 것이 정해져만 있다면 이 세상 너무 단순하지 않을까요? 병자일주 여자일 경우 예를 들자면 병자일주는 물상이 잔잔한 호수 위로 떠오르는 태양이고 하겠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물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도자로서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남보다 앞서고 꿈도 야망도 큰데 바른 생활의 남자로만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까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여자가 사업가이거나 정치인인 경우 남편이 아내가 사회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외조를 잘하는 경우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불화의 씨앗이 된 경우도 많이 언급되는 것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운을 보더라도 십성에 의한 육친관계로만 판단해서는 충분히 만족한 상담 결과를 얻어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육친론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5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되어 진다고 보여집니다. 친구, 동료, 형제와 같은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비겁 유형, 취미생활, 장기자랑, 예능활동과 같은 동호회 중심의 활동을 중요시하는 식사 유형의 사람, 주식 투자, 부동산 문제, 재산 증식과 관련된 문제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는 재성 유형의 사람, 사회정의 법질서, 정치 문제, 공정과 정의와 관련된 가정 혹은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관성 유형의 사람, 봉사활동, 종교생활, 철학 문제, 인간의 삶과 죽음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삶의 목적에 대해 사색이 많은 인성형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5가지 유형별 인간이더라도 전체적인 사주에서 차지하고 있는 요소 중에서 내가 신강하냐 신약하냐가 인간관계에서 밖으로 표출되는 모습이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신강 신약의 특징은 신강하다면 육체적으로 힘이 강하고 강한 의지와 결단력을 가진 사람, 신약한 사람이라면 몸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강한 사람이라면 몸이 튼튼한 사람이 아니라 몸이 크던 작던 여러 사람들과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기보다는 본인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본인의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유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한 사람이라면 신강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몸이 약한 사람과 같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이들의 의견을 수용적으로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운에서 현모양처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독불장군일 경우 무조건 배우자의 의견을 따른다기보다는 오히려 배우자의 독주를 견제해주고 어떤 경우는 편관과 같이 강한 조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귀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운을 일주에 일지를 해서 보더라도 사주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를 보거나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새로운 방법으로 찾아보기 위해서는 대운 세운에서 그 답을 찾아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주에서 신강과 신약은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이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주에서 비견과 겁재가 2개 이상 있을 경우 내 사주가 신강하다고 판단하면 무난하겠습니다. 사주에서 비견 겁재가 부족하더라도 대운과 세운에서 비견과 겁재가 있게 된다면 그 시기가 비견과 겁재가 필요한 시기와 맞아지게 된다면 운이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지의 배우자 운을 보고 결혼을 위한 시기를 알아보고자 한다면 나에게 맞는 결혼과 관련된 좋은 운이 언제쯤인지 찾아보고 결정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물론 본인 당사자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남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참고일 뿐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